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격변기의 시대상, 문화, 예술, 생활 모든 것이 다 녹아있고 기록돼 있는 문화 영화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를 이어드리는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야흐로 한국 대중음악의 전성시대다라는 말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다이너마이트, BTS, 블랙핑크, NCT, 그다음에 트와이스 등등등 지금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현재라는 것은 과거부터 쭉쭉쭉 쌓아 올라왔던 그런 결과물의 결정체죠. 자, 오늘은 문화 영화 속 원조 한류 스타들의 활약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팝의 뿌리를 한번 살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 시스터스의 노래로 봄맞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얼음이 불려서 물 위에 흐르니 노란 샤스 입은 말없는 그 사람이 안개 속에 외로이 하염없이 해설 있는 문화 영화, 오늘의 해설을 맡아주실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정말 걸어다니는 빌보드 차트시죠. 음악평론가의 대명사, 음악평론가의 시조새, 우리 임진모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참 요즘 그 K-팝이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뭐 이 우리나라의 음악사의 한 획을 쓰신 또 전문가로서 감회가 남다르시죠. 네, 저도 우리 음악이 이렇게 바깥에서 승승장구할지는 제가 활동 열심히 하던 90년대나 사실 2000년대 초반까지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네. 그런데 정말 거의 뭐 세계 정복이라는 글로벌 정복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우리 한국의 대중음악 K-팝이 정말 세계인들의 뇌리에 완전히 박히는 데 성공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제 88년도에 미국을 처음 갔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코리아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미국인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다 한국어를 배우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가 한 몇 년 정도 됐다고 봐야 되나요? 사실은 뭐 1920년대를 갖다가 한국 가요의 시작이라고 하니까 올해를 지금 시점을 갖다 100년으로 얘기할 수 있죠.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땐 가요 반세기라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야말로 한세기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많은 세월을 축적했습니다. 야,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가 이제 한 세기 100년이 넘었군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K-팝 한류의 선구자가 있다는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그럼요. 지금 아마 새로운 세대는 우리나라 노래가 바깥으로 나간 걸 한 20년 정도로 볼 거예요. 근데 아마 어른들한테 물으면 그거 옛날에도 있었어.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김 시스터스. 김 시스터스. 네, 김 씨였겠네요. 김 씨였습니다. 근데 김 씨인데 더 중요한 이름은 엄마입니다. 엄마이자 이모인 이난영. 이난영 선생님이요? 네, 바로 목포의 눈물. 이 주인공의 두 딸 그리고 조카 이렇게 세 사람이 이루어진 3인조 여성 그룹이니까 걸그룹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현대적 의미의 걸그룹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김 시스터즈가 어떻게 해서 해외에 진출하게 됐나요? 일단 이게 참 굉장히 뭐랄까 많은 사연이 있는데 이난영 선생님은 패밀리 자체가 가게 자체가 완전 음악 가게입니다. 남편이 최고의 작곡가였어요. 김혜송. 네. 그리고 또 오빠가 또 최고의 음악 관계자이자 작곡자이자 프로듀서였어요. 이봉룡. 이 두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난영, 이봉룡 그리고 남편인 김혜송. 그런데 남편인 김혜송 선생이 1950년대 우리에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 중에 납북이 됐어요. 아이고 이런. 남편이 사라졌으니 이제 생계가 어렵겠죠. 그런데 이난영 선생은 이미 그 우리 엔터테인먼트 연예계 쪽에서 출중한 감각과 이력을 쌓은 분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딸들을 해외로 보내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 획기적인 그런 생각이었는데요. 그럼요. 저는 이난영 선생을요 훌륭한 그 프로듀서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나라의 첫 한류 스타다 이런 말씀이신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김시스터즈의 공연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세 명이었네요. 네. 그러니까 가운데하고 오른쪽은 이난영 선생님의 딸이고 네. 맨 왼쪽은 이봉용, 그러니까 오빠의 딸이에요. 아, 사촌들. 그렇죠. 네. 당시에 저런 의상과 드레스 복장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이었겠네요. 너무 놀라웠고 미국에 가서 우리의 이름을 알린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우리한테는 뿌듯한 일이었어요. 당시가 이제 한국 전쟁 직후였을 건데 한국이라는 이미지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굉장히 심어준 공도 있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외국 사람들, 특히 미국 사람들한테는 한국은 코리안 워라는 언어밖에 몰라요. 아, 그렇죠. 한국 전쟁. 그러니까 폐허, 가난 이런 쪽으로 연상이 될 텐데 저렇게 활달하고 그다음에 출중한 연애 감각을 갖고 있는 이 저 세 어떻게 보면 여성이 저런 무대를 갖는 거에 깜짝 놀란 거죠. 정말 그리고- 먹고 살기도 힘들 때였는데 예. 다른 것도 아니라 태평양 건너 미국까지 보내겠다. 네네. 왜 갔냐면요. 사실은 미팔군 쪽에 진출하도록 했어요. 아, 네. 이나영 선생이 저 따님을요. 네, 딸들을 그리고 이 이제 한마디로 조카죠. 네. 셋을 갖다가 미팔군 쪽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미팔군 쪽에서 영어 노래도 잘 부르고 워낙 춤도 잘 추고 그리고 여러 악기를 다룰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미국으로 가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59년 말에 이제 그야말로 이 태평양을 횡단하게 되는데 가서 라스베가스 무대에서 너무도 기가 막힌 무대를 이 관객들에게 선보인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거는 역시 에드 설리번 쇼라고 할 수 있는데 에드 설리번 쇼는 그 비틀즈가 미국 데뷔를 했던 그 TV 쇼. 그렇습니다. 아, 바로 비틀즈 때문에 유명해졌지만 사실은 엘비스 프레슬리도 유명하게 한 게 에드 설리번이에요. 그야말로 한국이라는 이름이 떠올리는 약간 뭐랄까 가난한 이미지를 벗게 해준 거죠. 미국에서도 네. 내노라 하는 넘버원 가수만 설 수 있었던 것이 당시에 이제 미국 라스베가스 무대인데 네. 거기에 서셨는데 그런데 네. 거기서 더 중요한 건요. 그냥 일회성으로 한 번 출연하고 만 게 아니라 무려 22번을 출연했어요. 에드 설리번 쇼에서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국에서 김세이서즈가 주는 건 나는 제대로 못 봤지만 미국에 가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또 귀국 공연이야 몇몇만 보는 거잖아. 모르지만 김시스터즈의 그 놀라운 어떻게 보면 업적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미국에서 활동 기간은 얼마 정도 됐었나요? 거의 70년대 초반까지 활동을 했으니까 음. 꽤 오래 했습니다. 당시 이제 약간 뭐라고 할까 세계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미팔군 무대가 발판이 된 건 맞나요? 사실은요. 네. 미팔군 무대에 섰다고 해서 세계로 나간다는 생각을 한 건 아니에요. 미팔군 출신이 많잖아요. 그런데 김시저즈는 왜 나갈 수 있었냐? 거기에 프로모터가 된다, 가능성이 있다. 이건 미국에서 통한다. 이런 판단이 있었겠죠. 그래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이난영 선생님이 제발 우리 딸들을 미국에 좀 데려가 달라 해도 미국 프로모터가 가능성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초창기 한류 스타 어떻게 보면 최초의 걸그룹 이런 표현이 딱 들어맞습니다. 그건 절대 과장된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 역사에서는 지금의 한류의 시작이라는 점을 우리가 아는 게 매우 중요한 게 한류가 짧은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많은 두드림, 많은 노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예. 자, 우리 임진모 선생님께서 인정을 하신 그 K-팝 한류의 원조 김시스터즈에 관련된 얘기를 나눠봤는데 두 번째 만나볼 분도 기대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꾼 특히 가요 역사, 대중음악 역사를 바꾼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기성세대들이 이걸 꼽을 거예요. 미팔군. 미팔군. 통해서 활동했던 그런 가수들이 속속 우리 국내 가요 무대에 진출합니다. 그 시작이 누구냐면 이렇게 봐야 돼요. 최희준, 한명수, 샤츠 입은 현미, 이금희,
그리고 윤복희 이런 이름인데 이 분들이 우리 가요계의 어떤 틀 자체를 패턴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우리 음악은 트로트밖에 없었잖아요. 그 당시엔 그렇죠. 네, 근데 트로트밖에 없었는데 바로 이 미팔군 출신들이 우리 한국에 미국 음악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 음악은 단지 한 국가의 음악이라기보다 대중음악이에요. 다. 다른 나라는 대중음악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미국은 대중음악이 한마디로 고무렵에 만들어지면서 우리는 그거를 굉장히 운 좋게 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방금 말씀하신 분들 가운데서 한명숙 선생님이 그 노란 샤스의 사나이를 부르신 분이죠. 그렇습니다. 네. 노란 셔츠 입은 멀어온 그 사람이 어쩐지 나는 좋아. 이게 언제쯤 영상인가요? 제 생각에는 이게 5.16 구데타적 사건 그때 이제 노란 샤스의 사나이가 나왔으니까 60년대 초반 영상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완전히 그 당시에는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요? 우선 이거 보세요. 세련됐잖아요. 그리고 이 세련됨이라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미국에 대한 어떤 그런 선망과 동경이 있었어요. 미국에 대한 동경을 제대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그 마음을 비춰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분들이 완전히 노래가 달랐어요. 지금 목소리가 뭐라고 할까 뭘 긁는 목소리라고 할까? 허스키한 목소리인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 허스키인데요. 네. 옛날에 우리 그 여가수의 목소리는 미성이잖아요. 아니면 콧노래. 옥구슬 굴러가는 목소리요. 맞습니다. 네. 그런 노래인데 갑자기 이 미팔군 출신 가수들이 국내 무대 오더니 소리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3대 허스키가 바로 현미, 한명숙, 이금이었단 말이죠. 현미 선생님 딱 말씀하시니까 와닿네요. 네. 그런데 아, 저 라이브는 좀 잠깐 좀 자제했을 텐데. 그런데 한명숙 선생의 노란 샤스 사나이가 엄청나게 히트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일각의 레코드점에서 반품 소동이 있었어요. 반품이 왜요? 노래가 이상하다. 이게 LP판이 잘못됐다. 그렇죠. 이게 잘못 녹음된 것 같다. 그런데 그게 결국 뭐냐면 소리가 너무 달라서예요. 그런 소리를 안 들어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완전히 너무도 충격적일 정도로 신선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트로트 1세계 가요판에 이제 미국 음악의 어떤 숨결을 전해주게 된 거예요. 벌써 이제 음악이 다양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노란색 열풍 이런 거 아세요? 그러니까 저도 궁금했던 게 네. 뭐 요즘 한 노래가 히트를 치면 노래에 관련된 상품들이 또 네.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노란 셔츠를 입고 거리를 걸었나요? 이 노란색이 참 안 봤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이잖아요. 노란 샤스. 예를 들자면 흰 셔츠도 아니고 푸른 셔츠도 아니고. 그 택시 기사분들만 입고 계시죠, 요즘은요? 그게 택시 기사의 노란색이 바로 노란 샤스 사나이가 대박을 치면서 영향받은 거예요. 대박, 진짜. 예. 네. 그래서 택시 기사 그 옷이 노란색이 된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색깔을 바꿔버리면 음악이 그 맛이 안 나요. 흰 셔츠 입은. 근데 저희가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한류의 원조인데 네. 이 노란 샤스의 사나이가 해외에서는 어느 정도 인기를 끌었습니까? 동남아를 쓸어버렸어요. 동남아 공연을 마치고 돌아오니 그게 여기서 만나요?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한국 노래 가운데서 최초로 해외 리메이크된 K-팝의 원조다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 외국에서 특히 대만 가수가 이걸 불렀는데 일설에 의하면 그 대만 가수가 이건 대만 노래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그러죠. 네. 그만큼 세계성을 국제성을 가지고 있는 노래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 한명숙 선생님도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팔군 무대를 통해서 데뷔하셨나요? 그렇습니다. 미팔군 가수예요. 그러면서 이제 국내에 회오리를 불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미자 남진나오나의 트로트가 약한 건 아니었고 네. 맞설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맞설 수 있게 다양화가 됐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이제 한국 전쟁의 폐해 때문에 이제 우울했던 사회 분위기를 한번 바꿔보자. 네. 거기에 크게 일조를 한 거네요. 네. 사실 그런 것이 없었으면 우리 한류는 많이 늦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 K-팝 보세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뭐 BTS라든가 또는 뭐 그 이전에 사실 참 중요한 인물이 싸이예요.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외국 사람들이 보고서
너무 다른 거예요. 자기들이 MTV에서 봤던 뮤직비디오가 너무 다른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말로 부르는데 굉장히 매혹적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계속 반복이 되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K-팝이라는 용어를 갖다가 전 세계 인구에 회자시킨 건요. 싸이예요. 그리고 아직 싸이에 강남 스타일보다 더 큰 히트곡은 없어요. 뭐 일단 그 인터넷 조회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뭐 범접하는 가수는 없죠, 솔직히요. 네, BTS의 업적은 싸이의 그 K-팝 알린 거를 갖다가 이제 더 큰 쪽으로 한마디로 길어 올렸다. 그렇죠. K-팝을 그야말로 이제 보통 명사로 만들었다 하는데 업적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솟아오른 게 아니에요. 돌연변이가 아니에요. 마치 우리 지금 젊은 세대는 우리 시대의 모든 것이 새롭게 생겨났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게 과거에 김시스터즈 그리고 한명수, 현미, 최희준 이러한 기라성 같은 당대의 스타들에 의해서 이미 한류는 싹이 텄던 거예요. 해외 가요제 측면에서도 저희가 또 K-팝을 접근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세계의 무대에서 우리 한국의 음악, 한국의 가수들을 알 수 있는 게 그다지 지평이 넓지 않았어요. 그렇죠. 바로 뭐냐면 그때는 가요제 시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닮아서 우리도 서울국제가요제 같은 걸 우리도 열잖아요. 열었었죠. 근데 옛날에는 막 동경, 그다음에 또 유럽의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칠레, 그리스에서 각국이 가요제를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세계 속의 한국을 갖다 강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가야죠. 나가야죠. 거기 출전해야 된다면. 네. 근데 거기 가서 한국의 위상을 드높인 으뜸 존재가 바로 정훈희 선생님입니다. 아, 정훈이 선생님 네네. 정말 노래 잘 부르시죠. 저 보셨어요, 영화? 네? 헤어질 결심. 봤죠. 헤어질 결심에 안개란 노래가 나와요. 그래서 요즘 예. MZ 세대들도 이 노래를 알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기품 있는 진짜 이봉조 작곡의 정점이라고 저는 저 생각합니다. 뒤에 계신 분이 이봉조 선생님이신가요? 맞습니다. 아. 저 색스폰 하나 들고 저 마산에서 올라와서 우리 대한민국의 대중음악의 일가를 이룬 분이 바로 이봉조 선생님이고 현미 선생님의 남편이기도 하죠. 그렇죠. 네. 그 아까 국제 가요제 말씀하셨는데요. 네. 정훈이 선생님께서는 어느 가요제에서 또 수상을 하시나요? 이거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정훈이 선생님은 아주 여러 가요제에서 두각을 나타내요. 네. 그 중에서 이제 그때는 동경가요제라고 그랬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도쿄 야마하 가요제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2번이나 가서 수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리스 국제 가요제 가서도 수상을 합니다. 또 하나는요. 칠레 가요제에서 수상곡이 바로 그 유명한 꽃밭에서였습니다. 정훈 선생님은 지금도 본인이 도쿄 야마하 가요제, 그리스 가요제, 칠레 가요제 등등 이런 가요제를 통해서 수상하고 그래서 우리 한국 음악의 위상을 높인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외 가요제 최다 수상. 그런 인물로 본인 굉장히 자랑스러워해요. 패트김 선생님도 해외 나가서 많은 부분에 수상을 하셨지만 정훈이는 정말 이 부분으로 더 유명해졌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족 자체, 여자 아버지, 작은 아버지 전부 음악가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완전히 뮤직 패밀리입니다. 음악가의 DNA가 또 예, 흐르네요. 그렇습니다. 음악 세포가 정훈이 선생한테도 있었을 겁니다. 네. 근데 저희가 지금 뭐 한류의 원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김 네. 시스터즈와 한명수 선생님 또 정훈이 선생님 예. 우리 임진모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이 세 분을 관통하는 무슨 공통점이 혹시 있을까요? 네. 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김시스터즈 아까 영상 보셨잖아요. 저때 저 정도의 어떤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 저 정도의 가창력. 또 세세 하모니가 기가 막혀요. 저 라이브죠 지금요. 라이브입니다. 이때는 녹음이 쉽지 않을 때예요. 아 그렇죠. 네. 그런데 저 정도 영향을 보인다. 놀라운 가창력입니다. 이건 진짜 타고난 엔터테인먼트 역량이에요. 그리고 한명수 선생님 음색 하나로 이미 승부가 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장쾌합니다. 이 어떤 음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장쾌해요. 작지 않아요. 그리고 성량을 끌어올리셔서 빵 터트리시는 예,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정훈 선생은 미성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세 사람의 공통 어떤 혈류는 가창력입니다. 제가 볼 땐 한류를 얘기할 수 있는 건 가창력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 K-팝이 이제 퍼포먼스 쪽으로는 이미
저는 상당히 성공을 거뒀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K-팝 우리 가수들이 가창력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가창력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음악 색깔이 좀 이동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자. 일단 가수는 기본적으로 가창력을 노래 잘 불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돼야 저는 많은 세계 음악 관객들이, 음악 청중들이 감동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정말 우리 임진모 선생님과 함께 우리 또 K-팝의 원조, K-팝의 흐름, K-팝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정말 많은 걸 또 배웠습니다. 가수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가창력으로 승부해야지 전 세계에서 인정을 해준다라는 조금 더 교훈을 또 얻게 됐네요.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세대 간 소통과 교감을 불러일으킬 문화 영화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